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호텔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했고 60여 시간 동안 테러 집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165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도판 9.11 사건으로 불리는 이 테러는 시설 관리자의 부실한 출입자 관리와 초동 대처가 피해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치안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하지만 국경 없는 시대, 테러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ISIS는 대한민국을 테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우리 국민이 국제 테러 단체에 가입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SNS를 통해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테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1단계. 최초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테러 공격을 실행하려는 테러범을 발견합니다. 2단계. 최초 발견자 상황 전파로 대테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때 수분 내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시설 최고 책임자나 다른 대테러 담당자 또는 부서장 등의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불가할 경우 즉시 스스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국정원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한 뒤 내부 경보체제를 가동합니다. 이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화재 경보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대테러 책임자 초기 대응으로 먼저 테러의 유형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용합니다. 이후 시설 내 모든 인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테러 대응반을 동원합니다. 또한 판매시설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데 수분 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조치합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협의하는데 대피 방안과 테러범 자체 제압 여부, 지금 저희 시설 테러범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구조활동 자체 시행 여부 등의 조언을 구합니다.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로 비상 대피하거나 시설 내부로 대피할 필요성도 판단해 시행합니다. 4단계.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별 테러 대응으로 대테러 책임자가 총괄 지휘하며 대테러 책임자가 부재 중이거나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대테러 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합니다. 5단계. 관계기관 도착 후 상황이 종료되는 시기로 관계기관의 지휘를 받아 상황 종료 시까지 대응 임무를 실행하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면 시설 복구, 영업 재개 등을 위한 활동을 실행합니다.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 관리자가 취할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테러는 우리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겪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까요? 폭발물 테러는 가장 일반적인 테러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합니다. 만약 폭발음이 들릴 경우 즉시 바닥에 엎드려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머리를 보호하고 양 팔과 팔꿈치를 바짝 붙여 가슴을 보호합니다. 폭발이 끝나더라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대응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고, 특히 외국에 살거나 해외여행 중이라면 총기 테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총기 테러가 발생하면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빠른 대피가 어려울 경우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에 숨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가능한 가장 공격적으로 대항합니다. 총기 테러는 인질 억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납치범에게 억류되었다면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합니다. 또한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나 냄새, 납치범의 목소리, 이동 시 도로의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해 두었다가 차후 범인을 수배할 때 경찰에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며 구출 작전이 전개되면 안전하게 바닥에 엎드립니다. 총기에 비해 화학 테러는 피해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화학 물질은 색과 냄새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눈이 따갑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하늘에서 갑자기 새들이 떨어질 경우 화학 테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화학 테러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테러가 생물 테러죠. 생물 테러는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 생물 무기를 이용하는 테러로 고열이나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면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으면 물수건이나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실내에서 생화학 테러가 발생했다면 시설 관리자는 에어컨이나 히터 등의 공조시설은 오염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테러가 있죠. 바로 방사능입니다. 이거 뭐야? 아, 방사능 테러?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진짜인가? 방사능 테러야? 방사능 테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문. 테러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노출 및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환풍기 가동을 중단합니다. 또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원과 가스밸브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러의 상황별 대응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납치나 항공기 피랍과 같은 테러는 차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하지만 폭발물이나 화생방과 같은 테러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즉시 대피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한다.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시설 안팎에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 외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다면 테러 공격 이후 테러범이 사망 또는 도주했을 경우, 테러범이 현장에 있는 경우, 테러범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경우, 테러범은 없으나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 흉기 테러의 경우, 화생방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 시설 외부로 비상 대피할 경우 가장 노출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출구를 이용하며 알고 있는 길을 택하여 비상 탈출로 전체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 그린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돕고 소지품에 미련두지 말며 테러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구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극도로 흥분되고 긴장된 상황이라
손을 뒤로 하거나 주머니에 넣는 행동은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양손이 보이게 하고, 경찰 특공대 등은 테러범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 부상당한 사람은 척추 등을 다쳤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함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부 사정을 알리고 경고합니다. 끝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국정원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합니다. 반대로 부득이하게 시설 내부에서 대피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언제든 테러범과 마주칠 수 있고 행동 반경이 좁아 훨씬 위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숨었어? 나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진짜. 갔어? 어딨어요? 그분 무서워. 미쳤어. 빨리 가. 시설 내부에서 비상대피할 경우 먼저 테러범이 찾지 못할 것 같은 안전한 장소에 숨습니다. 당연히 은신처는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어야 하며 책상이나 캐비닛 같은 단단한 장애물을 설치한 뒤 누워 있습니다. 이때 긴박한 경우에는 움직여야 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립되어 갇힌 공간은 피해야 합니다. 실내 모든 불은 끄고 벽이나 문, 창가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테러범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잠그고 무거운 가구나 매장 내 진열품, 각종 도구, 장비, 설비 등을 이용해 입구를 봉쇄합니다. 만약 숨어있는 곳으로 총격이 가해진다면 벽 뒤에 숨습니다. 이때 총탄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가능한 한 두껍게 방어벽을 설치합니다. 테러범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휴대폰은 끄고 필요한 경우에만 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리는 무음으로 전환합니다. 또 되도록 음성통화보다는 소리가 나지 않는 메시지를 이용합니다. 만약 숨거나 도망칠 수 없고 목숨이 위협받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시설 관리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거 테러범들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노리고 살상극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살인 강도와 총기 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내국인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외신은 놀랍도록 안전한 올림픽이라며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 대테러 시스템과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한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겠죠. 이제 전 세계 어디도 테러 안전지대는 없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사소한 관심과 모두의 참여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며 이상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